이번에 이준석 네. 대표 포렌식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갑자기 뭐 뉴스가 막 속보가 뜨고 네. 무슨 포렌식 그냥 참여한 것뿐인데 네네. 그렇게 기사가 갑자기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땠어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랄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제 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압수한 저장 매체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참관하는 거고 그 참관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이제 변호인들하고 이제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가 안 나왔어요? 좀 어떻게 뭐 나올 게 됐습니까? 없죠. 아직은 뭐 전혀 없고요. 그냥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포렌식 하면. 예,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해서 선별을 하는 건데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로 그걸 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그 프로그램이나 이쪽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굳이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좀 많이 또, 모르니까 포렌식에 대해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런 약간 과정이었습니다. 본인 폰에 대한 포렌식인데 이과적 호기심이 발동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 폰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저장 매체 같은 걸 하는데 어디까지 나올까? PC나 뭐 USB까지 다.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가져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정보를 추출해야 되니까요. 네네. 사실 어떤 걸 저장해 놨는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지우고 나서 기억 못 7, 하죠. 8년 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도 PC에서 어려운데. 아니 뭐 그런 것도 나와요. 옛날에 그 뭐 영화 다운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포렌식하면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죠. 아 그래요? 다 나옵니다. 그 다운받아서 지우고 막 이런 것도? 네, 지운 흔적 같은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사실은 막 특검에서 그 이준석 대표 아침에 새벽에 그 영장 그 핸드폰 할 때 뭐 네. 증거인멸 우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증거인멸할 생각이 있으니 그럴지 모르니까 아침에 와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다 남아요. 좋은 영화 다운받은 기록은 안 나오고요. 나쁜 영화만. 그 불법 다운로드 뭐 이런 거 그것만 받았으면 다 나오겠네요. 네, 다 나옵니다. 오. 야 포렌식이 무섭네요. 저도 그래서- 한번 저 네. 그 참관한 적이 있어요. 뭐 우리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한번 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서 그때 네네네. 당시에 제가 그 회사의 기획실에서 기획부장을 맡고 있어갖고 그 예전에 언론사에 계실 네, 때. 언론사에 있을 때. 그런데 정말 뭐 검색어 몇 개 해갖고 따다닥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검색어도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파일을 검색을 하던데 네, 네. 그 파일 맞아요. 검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일 검색. 예를 들어서 차명 이런 식의 이 검색어를 넣고 아니면 주주 명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다닥 그것만 받아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원하는 거, 그러니까 조사를 할 것만 해서 그것만 왜냐하면 범위 이제 안에 있는 것만 영장에 가져가는 범죄 거고.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영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거를 찾기 위한 검색어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파일명이 황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전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파일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짜로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색을 넣으면 그 안에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다 검색을 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아, 그 네. 참관하신 거잖아요. 네, 참관한 거죠. 참관하신 거면은 뭐 이상한 뭐 검색어를 넣는다거나 다른 자료를 가져가려고 하면 제재를 바로 옆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한동훈 이거 넣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네. 아 그런 건 넣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는 공천과 관련된 지금 문제니까 네네네.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동훈을 왜 여기에 입력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뭐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때 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공천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아 누구 이름 검색 넣었던가요? 그러면 뭐 윤석열도 넣고 네. 뭐 김건희 넣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니까 네. 넣는 게 맞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무관한 것들을 넣는 거는 이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뭐 제재를 무관한 하는 거 거죠. 뭐 예를 들어 네. 뭐 천하람 갑자기 넣는다거나. 그렇죠. 황현이 뭐 이렇게 황현이 갑자기 넣는다거나 이러면 제재가 걸리는군요. 네네. 저도 이제 포렌식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쭉 전체 폰이나 저장 장치를 쭉 보고 네. 예를 들어 디렉토리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검색어로 한다면 네. 예를 들어 공천을 네. 계속 공전이라고 쓰면 네. 이건 검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혹시 이제 포렌식 당할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꿀팁이죠. 네. 아니 우리 이거 좀 예전에 위험하다. 천 그런 막 용어를. 이렇게 치면은 아니 검색 그 못하겠네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수학 정석 2
2-1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요 집에? 종석은 책으로 갖고 있었죠. 아니죠. 비디오 테이프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뭐 전설의 비디오 고향 테이프, 뭐 약간 이런 거 비디오 써놨죠. 테이프에 네. 제목이 맞아요. 수학 정석 2-1 뭐 이렇게 뭐 전원일기 이렇게 써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 비디오 막 이런 거 볼 때. 네. 옛날에 그랬죠. 그, 책으로만 봤죠. 그 세운상가 이런 데서 파는 거. 네,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렌식은 계속 진행 중이고 계속 네네. 좀 그냥 업데이트 절차니까요. 되겠네요. 네. 계속 뭐 어떤 수사 결과는 계속 나오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아한 게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야기 네.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계속 해볼 텐데 JTBC에서 지금 뭐 이제 저희가 단독 나왔죠? 보도가 네, 났죠. 단독 속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부부죠. 극우 유튜버와 교감을 했고 직접 극우 유튜버를 좀 관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JTBC에 계셨으니까 예. 이 내용을 좀 유튜버도 좀 누군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누군지는 제가 예. 못 물어봤고요. 예, 사실 예. 저는 그 전에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인가 어디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극우 유튜버들이 자꾸 제보를 한다. 윤석열이 나쁜 놈이에요. 이 자리는 아닌 거. 아 그래요? 였던 이 것 자리 같습니다. 아닌데 예. 김건희도 나쁜 사람이고 저희는 죄가 없어요. 그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신혜식 씨죠. 신혜 한수의 대통령실에서 성사명 행정관이 체포영장 집행이 될 때 여기를 막아달라라고 신혜식 씨한테 계속 얘기했다. 네. 이거를 녹취를 까면서 나눴던 문자를 까면서 나를 공익신고자, 공익제보 한 사람으로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서부지방 폭동 사태의 조력자가 아니다.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극우 유튜버들도 그런 거를 많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가 어땠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이분들이 그러는 거는 일단 수사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돌아섰다라고 봐야 되는 돌아섰죠. 건가요? 유튜버와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가?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이분들이 관계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구구 네. 유튜버가 사실은 장사꾼들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구구로 했을 때 최소한 몇십만, 예를 들어서 배승희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60만이거든요. 뭐 고성국 TV 물론 어르신들 중 일부가 와 이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듣는 분도 계시지만 네. 유튜버들은 상당수는 이게 돈이 되니까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하죠. 물론 안 그런 구구 유튜버들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은 정말 이상한 유튜버들이고 상당수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 구구적 메시지를 냈는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망했잖아요. 네. 계엄까지 했고 서부지방 폭동 사태 있고 또 지금 특검에서 막 수사 들어가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제보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2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 A씨 구구 유튜버 누군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A씨를 통해서 댓글창에 나오는데 이름이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보다 더 빠르시네요. 댓글창에 유모 씨라고 본인이 씨. 직접 얘기했다고. 그 접니다라고 뭐 그렇게 나왔네요. 네. 예. 근데 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들에게 처음부터 많이 기댔다. 그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고. 네. 아무래도 그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성 언론보다는 요즘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이쪽을 장악을 해야겠다. 뭐 이런 계산이 아니었을까요? 그분들이 예. 무속을 많이 믿잖아요. 그렇죠. 그 무속을 믿으면서 뭔가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힘들이 있고 이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세계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권 초기에 이제 한 중진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의 제일 위험한 점은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다는 거다. 그러면 되게 이 양반이 특이한 양반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걸로 아마 국내 탑 0.1%를 찍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출마하자마자 8개월 만에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경험도 없었고 국회의원 나온 적도 없었고 그렇죠. 지방선거 나온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좌천됐을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벌였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본인 성격이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의 정말 이상한 성격과 고집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예전부터 너는 왕이 될 상이야 라고 얘기했던 무속, 판타지
이걸 믿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오히려 그 세계관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망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믿어지는 게 예전에 토론했을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저러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느 정도 그 전후 상황 관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오래전부터 무속을 많이 믿었고 예전에 한 검사가 같이 일했던 검사가 보도에 다른 보도에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한 거를 이분이 압수수색 나갈 때도 태기를 받아서 나갔다.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까지 누가 날짜를 증언한 게 받아서? 있고, 네, 증언한 게 있고 이 양반이 정을 많이 믿어. 그래서 김건희와 소개를 시켜준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이 무정은 윤석열이 먼저 알았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동해 갔을 때 강릉에 갔을 때 강릉에 있을 때 알게 된 인연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무속 얘기를 많이 믿었는데 자기가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더 믿게 돼요. 다 이 덕분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있었으면은 이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왔을 뿐인데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다라는 좀 이해가 그렇죠. 되는 거 이제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예.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우리 뭐 알고 있는 어벤져스 여기는 처음에 이제 친윤석열이었다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비판을 좀 어벤져스에서 하니까 그 못 참아가지고 당신 왜 그래 막 그래서 우리 원래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왜 그래 그러다 멀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 많이 기대고 산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어떠셨어요? 국회의원 내부에서 좀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한 8, 90% 동감하는데 아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는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되면 과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은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고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 됐지? 아, 부인 말 잘 들어서 대통령 됐지. 아마 좌천됐었을 때 본인 그만두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당신 왜 그만둬?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그 국회 나가서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대할 수 있었지. 만약에 경제적으로 뭐 어렵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좀 위축된 상황이었었더라면 조직에 순응하면서 그냥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워낙 밖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뭐 신경도 아마 안 쓰게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부인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튜버 관련해서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 그분이 보수 유튜버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돌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요? 뭐 네, 김건희 돈을 여사의 얼마 고모라는 썼다. 분이 예. 아마 목사일 겁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목사 종교 쪽에 목사인지 뭐 하여튼 굉장히 많네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를 냈던 유튜버들에게 네. 일정 정도 뭐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건 뭐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정치인분들이랑 그 극우 유튜버 뭐 이제 국힘 쪽에서는 극우겠고 민주당 쪽에서는 극좌겠죠. 물론 그런 유튜버들과 그런 릴레이션십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습니까? 관리를 좀 합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유튜버들에게 네, 유튜버에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네. 김대남 씨가 왜 논란이 됐습니까?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고 뭐 단체들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곳이 근데 극우 유튜버잖아요. 뭐 극우 유튜버도 관리를 합니까? 극우 유튜버라고 뭐 얼굴에 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본인에게 좀 유리한 메시지를 내는 매체에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를 그렇겠죠. 합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 민주당도 과거에 비슷한 전례가 있긴 한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저는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표적이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들이 나름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예를 들어 투표권 있는 책임당원이 약 7, 8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 그런 생각을 하냐? 전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약 2, 30만 정도가 될 텐데 나머지 분들은 잘 투표를 안 하고 아주 극단적인 분들만 지금 여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동혁 의원 같은 분이 그런 분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사실은 이 2, 30만이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 목소리를 내니까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분 맞추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누구냐? 이분들이 사실 전환기 씨 같은 구구 유튜버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강성 당원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이 투표 참여가 높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강하죠. 민주당도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게 민주당의 이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이 약 110만 정도 되거든요. 110만인데 투표율 감안하고 그러면 약 60만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가거나 또는 뒤에는 총선에 공천을 받는 과정 여기에서도 당심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 소구하는 목소리를 자꾸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렇죠. 앞에서 활동해주고 앞에서 소리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 계속 얘기하는 게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지금 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심 80에 민심 20이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도 부정확한 지적들이 있지만 너무 강성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 시스템. 그럼 최소한 민심 5, 당심 5 정도는 민심의 5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실제 국고에서 나가는 정당 보조금이 올해만도 1,000억이 넘어요.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이 그 유튜버와의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쇼 유튜버의 대화를 좀 이거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 이준석 그 나쁜 놈이라고,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저는 이 보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천 전이죠. 네. 공천 전에. 공천 전이고 대표일 때고 어쨌든 준석이 나쁜 놈이니 방어 말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워딩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화 관계다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뭐 그 선거가 있기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시절에 나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의 두 사람의 관계 부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특검을 수사하는 어떤 공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는 전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이준석 대표 관련된 증언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뭐 각종의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 대표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관련됐겠지, 당연히 뭐 그랬겠지 이런 추측성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런 관계에서 과연 공모가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이런 준석이 나쁜 놈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계에서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지휘를 하고 그거에 따라 지시를 받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있기는 어렵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이 상황들을 약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약간 팝콘각입니까? 머리도 좀 약간 그러니까. 잘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 저 더 파봐야지 저거 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알지. 약간 사실 이런 이 상황입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떤 뭐 이 막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서 뭐 쫓겨나는 과정 네. 그때 당시의 과정만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유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을 그때 당시에 제가 기자였는데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갈등은 좀 키우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 보였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그래요? 돼요. 오. 아니 괜히 뭐 제가
이준석 그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때 당시 사실 과거를 돌아볼 때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정보만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미래에서 그 과거의 상태를 분석할 때는 조금 더 이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난 것을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저는 그 선거 연합이라는 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총선까지 그 패배하는 결정적인 영향이 됐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컸느냐 그렇다면 뭐 과거에 평가할 때는 대략 뭐 5대5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8대2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책임이 더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요새는 요 근래 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 뭐 아니면 뭐 저 총선 뭐 예리한 질문이에요. 예리한 질문이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젯밤에 아이 과거서부터 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당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는 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게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 박성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이제 뉴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을 지게 되면은 사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도 지금 특검에 조사 들어가고 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라는 압박이 들어간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꿀잼 각입니다. 꿀잼 예. 만약 어떻게 억압했고 어떻게 핍박했고 어떻게 내보냈고 공천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한 뭐 주술 관련된 뭐 종교 관련된 종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럼 뭐 무속시나 샤머니즘 정도 예, 샤머니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샤머니즘에 관련된 내용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에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요것도 좀 재밌게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비리가 될 거고 네. 비리는 우리가 이제 반클리프나 아니면 그라프 목걸이에서 봤듯이 매관 매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비리를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라는 게 있겠죠. 연예인 협찬 같은 걸 받았단 말이야. 뭐 이런 게 계속 그렇죠. 나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사위 총리 비서실장 나중에는 정치권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고 백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한두 개겠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폭로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처럼 와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단 말이야. 되게 허탈한 유튜버들이랑 극우 유튜버들이랑 그것도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이념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완성돼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죠. 쉽게 말해서 내공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네네. 되게 허접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허접한 분들과 아주 중요한 국가 대사를 논의했을 되게 우리가 알게 되면 허탈한 이런 소식들도 되게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말에 동감하는데 저도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TV 나와서 뭐 시사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되게 멀리 있는 얘기고 뭐 이렇게 심지어 정권을 잡고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대통령분도 그렇고 대단하고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냥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무 대단하게 본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오히려 현실에서 보기 힘든 현실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 관련돼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정치의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은 각종 뭐 김어준 씨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가고 뭐 국회의장도 나가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중파인 공영방송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어떤 정책의 방향을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극우 뭐 어떤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네, 거기에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나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거기에 있는 앵커가 하는 얘기에 따라서 그거에 막 맞춰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사실 시사를 예전부터 좋아했고 저희가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코너도 다 시사 관련된 코너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중심을 잡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나가보자.
한번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황교안 당대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요? 네네. 예. 자유한국당인데 황교안 당대표 콘서트 토크 콘서트를 제가 4회를 봤어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때 4회를 봤어요 그건 또- 제가. 그때 빵빵 터졌어요. 그때 뭐 목 아프다고 프로폴리스 먹어야 되는데 프로포폴 먹었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막 그때 빵빵 터졌었어요 그때. 그 일이 있었고 일주일 뒤에 가자 유시민 장관님이 알릴레오에 나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했어. 그래서 저는 아 그래. 나의 프레임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양쪽의 이야기를 맞는 말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잘 전달해주는 스피커 역할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뜨거 하고 제가 빠져나온 게 양쪽에서 모두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 보면 하는 말이 이런 댓글 뭐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면 댓글창에 다 그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예. 그거부터 나오니까 그 정치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주는 방송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왜냐면 요즘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예, 왜냐면 댓글 몇 개 그런 거 안 좋은 댓글 읽으면 상처받고 다 정치인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몇 개 매체가 없을 때는 프로야구 중계도 공중파에서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다 해설위원들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려고 해요. 맞아요, 이 맞아요. 선수는 뭐 타율이 얼마고 뭐 득점권 뭐 이 정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편파 방송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네, 뭐 생겼죠, 많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편파 방송 하잖아요. 삼성 라이온즈는 뭐 본인들이 아 저게 왜 스트라이크냐, 저게 아웃이라고요, 뭐 이런 식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런 방송들이 생겨나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 그냥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웃고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뭐 오락화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자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이 나갔었나요? 나갔다고 제가 그때 예, 들었는데. 나갔죠. 국회의장이 나갔었어요. 매부쇼에 그러면 나갔죠. 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직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요? 네. 전직이 아니, 아니라. 네. 국회의장은 사실 그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의 당적도 버리게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부터 그런 방송에 나가는 건 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어느 정도 이게- 자중해야죠. 예, 이게 어느 고민이 정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미디어가 유튜브 중심으로 사실 여기도 유튜브고 유튜브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매부쇼에 나갔는데 매부쇼가 꽤 인기 있는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쪽 지지 매부쇼. 성향이 강한 네. 유튜브긴 하지만 꽤 인기 있고 동접자도 꽤 많은데 거길 안 나가는 게 맞느냐? 나가면 안 되느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그렇다면은- 좀 더 이렇게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도 제가 얼마 전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쪽으로 또 홍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미디어 구조상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구글의 유튜브 쪽으로 담론들 지형이 지상파나 신문 또는 뭐 케이블 방송 여기서 올드미디어에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맞춰가는 흐름은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인데 그럼 이쪽은 안 갈 거냐 이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저는 JTBC 입장도 예전에 난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을 그래서 때 예. 저희 JTBC는 그러니까 매체에서 하는 언론들이나 매체에서 지금도 JTBC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라고 유튜브가 있는데 매체에서 동시간대 아마 하는 방송되고 있을걸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동시간대 방송을 홍보해주고 계시네. 매체에서 하는 네. 유튜브들은 기자들이나 나름 제작 쪽에서 그러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요. 뭐 시청자들 보는 눈에 따라서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선을 넘거나 너무 한쪽에 정파적 이익이 센 것들은 당연히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커트를 합니다. 반발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JTBC 제가 앵커할 때도 그 뉴스룸에서도 민주당의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일 때도 그 비판 기사도 많이 나갔었고 정권이 권력 윤석열 넘어간 뒤에 네네. 비판 기사도 많이 나갔었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매체 아닌 유튜브에서 할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좀 되죠. 왜냐하면 극단적 지지층들이 있을 때 훨씬 구독자를 모으거나 이렇게 쉽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여의도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하신다니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예, 저 아마 양쪽에서 다 곧 저희가 지금 아직 지금 이제 구독자가 이제 9,981명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넘고 30만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예.
그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만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때 아니 농담이고 뭐 계속 해야죠. 근데 그거는 더 많이 알려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사를 하는 사람이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부분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매불쇼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이 뭐 그쪽에 나오셨다. 근데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는 뭐 고성국 유튜버 그분도 약간 극우라고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예. 국회의장이 나가는 것과 그거 다르다. 당대표 후보가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게 다른가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정 유튜브에만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용인하겠습니까? 근데 면접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당 대표를 뽑는 거죠. 우리 네. 정파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 대표를 뽑는 것과 국회의장은 정파의 이익을 무시하고 그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경우에도 사실은 특정 유튜버나 뭐 전환기 씨 거기 가가지고 어떤 특정 세력 또는 특정 지지자들에 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특히 또 공적인 위치에 있고 국회의원,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될 사람이 특정 지지 세력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의 인식조차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불쇼는 예능의 성격을 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극적 유튜버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국회의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예. 많이 보긴 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최욱 씨가 약간 예능 성격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물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종편에 계셨고 저도 종편에 있었지만 방통심의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는 시사 프로그램 할 때 패널들을 할 때는 각 진영 간 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어요. 방통심의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 방통심의가 유일인 방통심의가 지멋대로 해서 문제가 됐지만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방송 쪽에 이제 매체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송 큰 TV로만 보고 유튜브는 폰으로만 보냐? 아니잖아요. 방송도 폰으로 볼 때도 네네. 많고 순전히 이제 기술적인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유튜브는 지상파 방송인지 유튜브 방송인지 구별이 그렇죠. 안 돼요. 네. 근데 방송은 규제를 받고 유튜브는 안 받는다. 저는 사실은 약간 뭐랄까요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정치 시사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더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선을 넘은 것들에 대해서는 네.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쵸. 그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왜 똑같은 방송 우리가 폰으로 다 보는데 한쪽은 규제받고 한쪽은 규제를 안 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송 제재가 어디까지 들어오냐, 유튜브까지 들어오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꼭 절대 저는 거기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매불쇼 정도만 해도 그거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다. 근데 네. 매불쇼 솔직히 좀 잘 들여다 보면 약간 왼쪽 편들은 방송 맞긴 하죠. 그렇죠. 솔직히 들여다 보면은 솔직히 안 봐도 그냥 봐도 알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아니, 출연하지 못한 걸 보면 네. 왼쪽 방송이 맞습니다. 아니, 뭐 저는 예전- 고정 출연이었어요. 전 또 재밌었던 게 그 옛날 이재호 전 의원 나오시고 네.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원로분들 박지원 뭐 전 국정원장 뭐 그분 나오시고 같이 뭐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거 되게 재밌게 저도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이쪽으로 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회의장 맞아요. 출연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부 예.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맞아요. 한다든지 아니면 전환길 씨처럼 헌법 테두리 바깥 얘기를 한다든지 저는 이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중심을 잡는 방송으로 저희는 한번 좀 계속해서 예,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